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기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예비 며느리의 목숨을 희생시키려 했던 미친 할감이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완전 소름 돋습니다. 제목: 결혼을 미친 듯이 서두르는 시모. 이유를 알고 봤더니 헐, 이런 미친. 결혼 후에 내가 죽고 이후에 지 아들이 대성한다라는 사주를 숨기고 있었네요. 원제: 결혼을 너무나 서두르는 시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9살인 평범한 여자인데요. 그러니까 제가요 평소 미신 같은 걸 믿는 사람은 아닌데 저희 예비 시모의 작태가 너무 소름 돋아서 이렇게 글 써봅니다. 물론 그걸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기분이 너무 더러워 당연히 파혼이고요. 저희 엄마는요 찾아가 죽여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엔 이런 인간도 있다는 거, 그걸 알리고 싶어 글 쓰는 거니까 좀 봐주세요. 편의상 얘랑 시모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29살, 예랑이는 33살입니다. 연애 3년 정도 했고요. 결혼도 약속했죠. 그러자 예비 시모가 아이고 남녀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이러면서 막 설레발치고 모든 게 딱 좋다면서 하하호호 그렇게 상견례를 했던 게 바로 올해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참고로 저희 양가 형편 사는 거 다 비슷비슷하고요. 하지만 딱히 어른들께 손 벌리는 거 없이 우리가 모은 돈 한도 내에서 전세 마련하기로 했고, 사실 제가요 여자지만 결혼식 자체엔 별다른 로망이 없어서 식도 그냥 간단하게 스몰 웨딩으로 하기로 했으며, 그렇게 해서 남는 돈으로 살림 몇 가지 더 사고 또 나머지 부족한 거는 서로서로 자취방에서 쓰던 거 그걸 그냥 가져와 쓰기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상견례 직후 시모가 계획 말고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저희는요 빨라도 내년쯤에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결혼 태기를 받아왔다면서 이날로 하자 이러는데, 문제는요 그게요 상견례 날로부터 불과 한 달 보름 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견례하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해라 이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는데 무슨 결혼이야. 그래서 이건 너무 빠릅니다. 천천히 해요 라고 했더니 이 할머니가 그럽니다. 아니다, 식은 무조건 네 생일 넘기기 전에 해야 한다 이러더라고요. 이유를 물었죠. 그러자 또 하는 말이, 너희들 궁합이 정말 좋긴 한데 그래 뭐 사실 생일 넘겨도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그 전에 하면 백년 해로는 물론이요 부와 명성을 이루고 산다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어림없었고 이 할머니도 거기에 팽팽히 맞섰지만 결국 저 말고 예랑이가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다음 태기를 잡기로 했는데요.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런데 그 다음도 마찬가지. 그래봤자 올 여름이었습니다. 저희들 상견례를 2월에 했으니까 그날로부터 겨우 4개월 지났을 때가 되는 거죠. 6월달.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못 한다라고 했더니 이때 결혼 안 하면 너희들 결혼 안 시킬 거다 라고 하네요. 아니 그냥 진짜 미친 듯이 윽박을 지르는 겁니다. 솔직히 이때 온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성질나고 대화가 안 통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파혼할게요 이러니까 이 할머니가 흠칫 하더니 한풀 죽어버리네요. 야 그럼 뭐 다음에 하자, 다음엔 꼭 하자 이러면서 말이죠.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그랬어요. 이 할머니가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간격으로 태기를 해오네요. 농담 아니고 지금까지 태길만 6번 넘게 했습니다. 어때요? 이쯤 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좀 이상하시죠? 아니 결혼 못해 죽은 귀신이 붙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서두르니까 거의 발광이었다니까요. 이건 뭐 세상 그 누구라도 다 이상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이건 저랑 저희 엄마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혹시 예랑이네한테 뭔가 문제가 있나 싶어 조사를 했는데요. 저희 엄마가 하신 거예요. 사람 써가지고. 이게 뭐 가정사나 일반적인 서류상으로는 그냥 깨끗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시모의 이상 행동은 멈추질 않았고, 아니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마치 뭔가에 쫓기듯. 물론 제가 전날 한번 엎었기 때문에 전처럼 막 노발대발 윽박을 지르진 못했지만 그래도 계속 사람을 유혹하고 꼬리 살랑거리며 압박을 해오더라고요. 빨리 하라고. 그래서 결국 저희도 무속인을 찾았는데요. 엄마도 저도 믿진 않아요. 근데 너무 괴이하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저희 두 사람 사주를 넣어보니 그렇습니다. 그냥 있을 땐 괜찮지만 저희가 결혼을 하면 아내인 제가 얼마 못 가서 죽는다고 합니다. 1년 이내에. 그리고 이런 저와 달리 예랑이는 일도 술술 잘 풀리고 자식들도 대성을 한다고 해요. 물론 반드시 저하고 결혼을 한 뒤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하죠. 아니, 아내인 내가 금방 죽어버리는데 자식들이 대성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그래서 이게 뭔 소리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예랑이 사주엔 결혼이 2번이라고 합니다. 이게 제 자식이 아닌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은 이런 미신 같은 걸 안 믿는 집안이에요. 하지만 시모는 다릅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당신 스스로도 계속 그래요. 저한테 사주를 운운했었으니까. 이미 여기저기서 다 알아봤다 그 소리인데 그럼 뭐야? 이미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오로지 당신의 자식과 후손을 위해서 남의 자식인 저는 죽음으로 희생을 시키겠다. 진짜 너무 소름 돋아서 바로 파혼 생각했고요. 엄마는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거 겨우 말렸네요.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예랑이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발끈합니다. 그런 거 전부 다 미신이야! 이러면서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 부모님이 사주 봤던 데를 가보자고 하네요. 그런데 이게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랑 저희 엄마 벌써 4군데나 돌아다녔고 모든 곳에서 완전히 똑같은 답변만 들었습니다. 죽는다고. 그리고 그들 중에 3명이 이런 말을 했어요. 본인들이 이 일을 시작한 후 지금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결혼 사주에 살이 뜨는 건 이번에 처음 본답니다. 말만 들었대요. 사실 사주에 살이 뜬다는 것 자체도 놀랄 일이지만 그래도 그런 경우는 아주 가끔씩 볼 때가 있대요. 그런데 결혼 사주에 살이 박혀 있는 건 처음 본답니다. 4명 중에 3명이 정확히 이 말을 했었고요. 딱 한 분만 제가 2번째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분들, 제 앞에 그분들 솔직히 소식이 궁금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이거 하나 물어봤습니다. 만약 이런 걸 알고 있으면서도 계속 결혼을 서두르는 거 그건 뭐냐 물었더니 그러면 안 된대요 절대.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건 진짜 나중에 큰일 난다고 합니다. 처벌받는데요. 또 이거는 돌팔이 즉 사기를 제외하고 이 나라 어딜 가도 무조건 뜨게 돼 있다며 만약 둘의 사주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절대 모를 수가 없는 거래요. 무조건 알게 된답니다. 이쯤 되니까 너무 소름 끼쳐서 바로 파혼하자 했고요. 그 얘기하고 나서 싸우고 차단. 참고로 저는요. 그 사주가 무섭다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남자의 모친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게 무섭다 이거죠. 지금도 소름이 돋네요. 무서워. 댓글 1번. 와우 진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소름이네요. 달달달달달. 만약 이거 모르고 결혼했어봐. 그러면 저 미친 시모는 매일매일 아니 인연이 왜 빨리 안 죽지?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을 거 아니냐고. 달달달달달. 2번. 솔직히 저런 사주면 절대 결혼하면 안 되죠. 믿고 안 믿고를 떠나 깨름칙한 건 안 하는 게 제일이야. 그나저나 저 시모 정말 더럽고 무서운 인간이네요. 헐. 3번. 사주도 그래요. 타로처럼 나름 그 통계로 쌓인 데이터 그걸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 정도다. 4명 다 죽는다. 그러면 실제로 죽는 건 몰라도 불화 정도는 있겠죠. 아무튼 저 할매 진짜로 미쳤네요. 할감이구만. 4번. 여기서 진짜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만약 이대로 결혼하고 쓰니가 1년 이내에 안 죽잖아? 그럼 시모가 죽일 거야. 대댓글 와 미친 소름 졸라 무서워. 5번. 제 느낌인데요. 이거 예랑이도 이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봤던 곳에 가자고 하는 거겠지. 엄마가 미리 손을 써놨을 테니까. 무서워. 6번. 그렇죠.
이게 맞는 말이죠. 결혼 사주의 살이라니. 보통 결혼 사주는 좋게 좋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네 군데 모두 살이 떴다. 야, 미친 이거. 그러니까 정말로 전부 다 죽는다는 사주가 떴으면 그래요, 맞아요. 시모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절대. 와, 악마구만. 그냥 악마요. 이거 이제 이런 얘기는 아닌데 이거랑 비슷한 느낌의 이야기가 저희 동네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저희 어머니한테 어릴 때 들은 얘기거든요. 이게 제가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볼게요. 아주 오래된 거라서. 40몇 년 전에 저희 동네에서 어떤 며느리가 그 출산을 하는데 병원에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산파 불러서 한 거예요. 굉장히 이게 뭐 역산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위험했다고 합니다. 아기도 위험하고 산모도 위험하고. 그러니까 막 피도 많이 흘리고 뭐 병원을 가야겠니 어쩌니 이러면서 막 그런 난리가 나고 있는데 시모가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할매들이 걱정하니까 아이고 노산띠 저러다가 며느리하고 아하고 잘못되면 어쩌노 이런 식으로 걱정을 하니까 그 할머니가 며느리는 죽어도 된다. 씨는 살려야지. 이런 소리를 한 겁니다. 며느리는 다시 얻으면 되니까 죽어도 된다고. 그런데 손주는 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이 말을 걱정돼서 찾아온 당신의 사돈, 그러니까 며느리의 엄마죠, 들은 거야. 마당에 들어오다가. 그래가지고 딸내미 며느리는 안에서 소리 지르고 시모랑 친정엄마는 밖에서 머리 찢고 싸우고 동네가 난리가 났었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야 물론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게 좀 있었던 게 며느리를 뭐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 막 씨바지 같은 거. 뭐 죽어도 상관없어. 새끼는 살려야 돼. 뭐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감사합니다.